안녕하세요. 통하는 매거진 김다혜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로 이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생각나는데요. 통일이 과연 지난 옛 유행가 가사처럼 지나가 버린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통일 노래가 발표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포문을 연 가수는 신유였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통일이 된다면 서울 남자 평양 여자 평양 남자 서울 여자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서 사랑도 할 수 있겠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맘먹으면 하루길. 트로트계의 엑소로 불리는 신유. 2008년 첫 앨범을 낸 신유는 데뷔 7년차 가수인데요. 지난달 진행된 M본부의 가요 베스트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한 트로트 대세 가수입니다. 올해 3월 26일에 발매된 앨범에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노래를 실었는데요. 올해 초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으로 통일이 화두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노래 제목과 대통령 발언이 맞아 떨어졌는데요. 노래는 남과 북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손을 잡고 고백을 하는 그날이 언제가 올지 통일에 대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6월에는 가수 조영남의 통일 바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래에는 그가 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부산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 먹고 평양에서 냉면 먹고 놀다 오는 것이 오늘 나의 스케줄. 내가 미쳤냐고요, 내가 꿈꾸냐고요. 그래요 나는 꿈만 먹고 살아요. 내일은 통일 바보. 화개장터 이후 조영남 씨가 직접 26년 만에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조영남 씨를 직접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그럼 만드는 김에 통일 노래를 만드는 건 어떠냐. 그래서 나는 또 이산가족이잖아. 이산가족 아니라 저 실향민. 이북에서 태어났으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노래를 만드니까 그 곡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왔지. 조영남 씨는 19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인데요. 황해도 출신으로 6.25 때 가족들이 모두 남쪽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단과 통일은 그의 생을 관통하는 시대적 현장이기도 한데요. 이 지금 60년, 70년을 분단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간절한 건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 적응력이 있어서 분단으로 사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지금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해서 통일이라는 거를. 왜냐면 하도 오래돼서. 지금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절실하지 그게. 내 고향을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절실하지. 고향 남천으로 가서 내가 어떤 데서 태어났나 그거 보고 싶어요. 당연히 신기할 것 같아. 그거 구경하는 게 제 꿈이에요. 조영남 씨 바람대로 내년에는 고향에도 가보시고 더 이상 통일을 바라는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닌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통일 노래는 이승철의 그날에라는 곡입니다. 올해 발표된 통일 노래 가운데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승철 씨가 이 노래를 부른 뒤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추방당하는 해프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광복절을 맞아 탈북민 합창단 위드유와 함께 독도에서 통일 노래 그날에를 불렀다는 것이 이유였죠. 내겐 꿈이 있어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한 먼 훗날 널 만날 때 들려줄래 노래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그땐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기도해 그날 위해. 기성 가수와 탈북 청년 합창단 그리고 독도, 이들은 어떻게 엮이게 된 걸까요? 탈북 청년 합창단 위드유는 지난해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열었었는데요. 홀로아리랑 합창을 마친 후 독도 땅을 밟고 이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 원이 없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기획안이 계기가 되어서 자선관현악단과 이강빈 지휘다, 가수 이승철 씨가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 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독도 공연 이후 이승철 씨와 탈북 청년 합창단은 유엔과 하버드대에서도 공연을 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독도와 남북의 분단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존 가수들 중에서 통일 노래를 불렀을 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룹 부활이 제일이라고 보는데요. 한반도 통일이 우리 결의의 부활과도 같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그룹 부활도 통일 노래 투비원을 발표했습니다. 부활은 이미 1994년 4집 수록곡에 244 저무는 날의 끝, 2002년 8집 새벽이라는 곡을 통해서 민족의 화합에 관한 노래를 써왔는데요. 투비원은 올해가 분단 69년인 것을 소재로 해서 69일 동안 노래를 준비해 70일째 노래를 발표한다는 의미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유니TV에서도 그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었는데요. 통일에 관한 곡이 너무 이렇게 좀 부드럽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 서로 용서를 구하거나 어떤 그런 느낌의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제는 좀 힘있게 좀 용기에 관한 음악 자체 힘이 좀 통일이 이제는 좀 힘있는 뭐 좀 그런 쪽으로 편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반도 부활의 취지에 맞게 역동적인 통일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투비원에서는 부활의 새 보컬로 들어왔던 김동명 씨와 테너 안세권 씨, 청춘 합창단이라는 조합이 눈에 띄었는데요. 투비원 하나가 되자는 취지에 맞게 장르가 다른 음악인들,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큰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을 노래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의 통일 노래 마지막은 가수 윤신혜의 사랑 한국이라는 곡입니다. 한국의 레이디 가가로 불리는 윤신혜. 무대 위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스타일, 강렬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는 그녀의 새 앨범이 10월에 발매되었는데요. 여기서 타이틀곡 사랑 한국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이제 그만 우리 서로를 용서해야 해. 지나간 과거 속에 멈출 수만은 없어. 사랑은 세상을 변하게 하니까. 내가 손 내밀면 잡아주겠니. 가슴에 끌어안고 널 느껴보게. 직접적으로 통일이라든가 남과 북이라는 가사가 없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일 노래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한국 하기 전에 제목이 통일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커다란 주제를 주셔서 제목이 굉장히 큰 고민이 좀 있었죠. 이 가사에도 있듯이 서로 마음을 열고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통일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바람과 염원을 노래로 표현하려고 해요. 올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 노래를 기성 가수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조선팔도라는 통일 노래가 올라왔었는데요. 조선팔도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우리 결에 우리 땅을 왜 못 가나요. 반만 년을 이어받아 살아온 터전. 사한천리 화려광산 우리 결의 땅.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금강산도 가고 싶어요. 대동강에서 유람선 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흥겨운 리듬과 함께 재미있는 노래 가사가 눈길을 끕니다. 제천 의림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만든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11월 27일에 올라와서 12월 16일 기준 9,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통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대견한 어린이죠. 또 남과 북, 재외동포를 아우르기 위한 노래도 발표되었는데요. 이정근 미주 성결대 명예총장이 가사를 쓰고 동갑내기 백경환 음악 목사가 곡을 붙여 완성된 이 노래는 남한과 북한에서 다 함께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언어 표현을 찾다가 코리안의 노래라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노래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뿐 아니라 인간사 모든 과정과 삶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가 만든 통일 노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그냥 누군가 그 릴레이처럼 달리기의 릴레이 경기처럼 누군가가 바톤을 넘겨주면 그 바톤을 잡고 또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도 중요하죠.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계획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그럼 그 누군가가 함께든 따르든 또 바이러스처럼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번져나가야 되는 거죠.